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은 우리가 1차원 운동이 아니라 2차원 운동이죠. X성분, Y성분. 운동을 분해해야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포물선 운동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일정하고, 뭐로 일정해요? 중력이죠. 뭐죠? mg. 일정하고, R자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나란하지 않을 때 물체는 포물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지거나 비스듬히 던지거나,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데,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운동은 여러분들 우리 1학년 때 과탐 시간에 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자, 볼게요. 요 그리 보십시오. 여기 물체의 질량이 m인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v0라는 속도로 던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물체는 중력은 일정한 힘,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운동하죠. 그죠? 몇 도로 이루죠? 수직으로 이룹니다. 그죠? 수직을 이룹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 요 놈을 X 성분과 Y 성분으로 풀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성분은 어떻게 돼요? 지면에 나란한 성분, Y 성분은 지면에 수직한 성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중력은 지면에 수직한 성분이고 운동은 나란한 성분입니다. 얘와 얘는 전혀 별개죠. 그죠? 즉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수직인 힘이기 때문에 수평 운동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평 방향은 결국은 힘을 받지 않으니까 무슨 운동해야 돼요? 등속도 운동해야 되죠. 등속도 운동인데 처음 속도가 V0인 등속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도는 뭐 어떻게 되죠? V는 T분의 S죠. 그죠? 그러면 요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처음 속도 곱하기 뭐죠? T 이렇게 되겠죠. 이게 등속도입니다. 등속도 운동. 자, 그런데 수직 방향 운동은 어떻게 돼요? 자, 수직 방향은 처음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수직 방향은 처음 속도가 없습니다. 그죠? 이걸 X라고 할게요. 수직 방향은 처음 속도가 없습니다. 즉 V0Y는 얼마죠? 0입니다. 자, 그런데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처음 속도가 0이고 중력을 받아서 일정하게 빨라지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등가속도 공식에서 자, Vy는 g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겠고 2gy는 v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일 때. 근데 여기서 뭐는 똑같죠? t는 똑같죠? 그러면 t는 v0x분의 x 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t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x와 y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y는 뭐죠? 지면에서 높이가 아니라 뭐죠? 낙하한 거리를 뜻하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낙하한 거리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V0X는 결국은 V0다. 처음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방향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으므로 가속도가 0인 등속도 운동을 한다. V0인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X는 V0T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속도 운동. 자, 연직 방향 운동은 연직 방향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므로 mg에서 자, 가속도는 g이다. 근데 처음 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므로 자유낙하하는 운동하는 등가속도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자유낙하는 등가속도 운동이 되고 x는 등속도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가지고 시간 t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물체의 속력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v0라는 속도와 vy라는 속도의 합벡터가 되겠죠. 그죠? 얘가 되겠습니다. 얘가 v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v의 제곱은 v0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v는 루트 v0의 제곱 플러스, 자, vy는 어떻게 되죠? vy 위에서 gt죠? g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수평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자, 수평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뭐냐면 요 y 값이 뭐가 돼야 돼요? 높이 h죠. 즉 낙하한 거리가 높이 h와 같아지는 거니까, 낙하한 거리가 높이 h와 같아지는 거리니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요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y는 우리가 낙하한 거리인데, 낙하한 거리가 뭐가 될 때? h가 될 때 바닥에 도착하니까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은 루트 g분의 2h 이렇게 되겠고요.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자, 수평면에 도달한 순간 물체의 속력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 여기가 속력이었죠? V값은, V값은 수평면에 도달하는 속력은 얘는 변하지 않을 거고요. GT-가 되는 T-를 예로 넣어주면, T- 대신에 열을 넣어주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루트 V0의 제곱 플러스 2GH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 공식 하나하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인데, 수평 도달거리는 요 T라는 시간 동안에 수평 도달하는 거리는 뭐야? 결국은 등속도 운동한 거죠. 그죠? 그래서 X 수평 도달 거리는 V0의 루트 G분의 2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는 H가 클수록 커지죠. 맞죠? 그 다음에 V0가 커질수록 커지죠. 중력과 속도는 변하지 않죠. 그죠? 왜 H가 커지죠? H가 커지면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등속도로 운동하는 시간도 더 길어질 거고요. 그래서 더 멀리 날아갈 거고요. 그죠? h가 똑같다면은 뭐야? 처음 속도가 클수록 수평 방향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식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들여다보기인데 요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 그 다음에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결국은 얘 운동도, 자, 봅시다. V0라는 속도로 던졌을 때 얘의 X 성분과 얘의 Y 성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으니까 X축은 힘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무슨 운동하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수직 방향은 어떻게 돼요? 자, 처음 속도 V0y인데 위로 올라가는데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뭐야? 연직 상방 운동이 되죠. 그죠? 연직 상방 운동에서 위에를 플러스로 잡으면 아래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g가 돼야 되죠.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이 어떻게 돼요? 등가속도 공식이 vy는 v0y 마이너스 gt. 그죠?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에서 처음 속도는 v0y로 오고 나중 속도를 vy로 두고 가속도를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 높이는
V0y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맞죠? 우리가 연직 상방운동을 지금 다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2gh 마이너스 2gh는 vy의 제곱 마이너스 v0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수직 방향이고요.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니까 v0x t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결국은 이 물체는 등속도, 즉 x 성분의 운동과 y 성분의 운동이 따로따로 운동이지만 볼 때는 이걸 합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v0x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v0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v0y는 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놈 대신에 얘를 대입시켜주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많이 여러분들 복잡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얘들을 대입시켜주면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나중 속도가 0으로 잡으면 되겠죠. 나중 속도가 0으로 잡았을 때 그때 t가 어떻게 돼요? t-가 어떻게 돼요? g분의 v0y가 되겠죠. 이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러면 v0y는 v0 사인 세타니까 g분의 v0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맞죠? 자, 그런데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그랬다면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요놈의 몇 배? 2배. 그래서 이 t-가 여러분들 바닥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최고점까지 높이를 한번 볼게요. 최고점까지 높이는 여러분들 요식에서 보면 되겠죠. 요식에서 최고점까지 높이는 요식에서 보면 됩니다. 요식에서 볼게요. 요식에서 얘가 0으로 보면요. 0 최고점까지 올라오면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최고점까지 높이는 2g분의 v0y의 제곱이 되는데, 자, 요놈이 요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g분의 v0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맞죠? 이렇게 이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최고까지 올라가는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최고점의 속도는 결국은 최고점의 속도는 y 성분의 속도가 없으니까 x 성분의 속도만 가지게 되는 거죠. 요기 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요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 수평으로 도달하는데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h까지, 자, 여러분들 아까 보세요. t 얼마가 되죠?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얘가 무슨 시간이에요? 바닥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 시간. 그 시간 동안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가장 멀리 날아간 거는 v0x의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아까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g분의 2v0의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사인 2세타죠.
사인 2세타입니다. 그래서 G분의 V0의 세곱 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요 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포물선 들어가면 삼각함수를 조금 해야 됩니다. 삼각함수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가장 멀리 던지기 위해서 자 R 값이 가장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G분의 V0는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사인 2세타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얼마가 돼야 돼요? 45도.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45도로 던졌을 때 수평 도달 거리가 가장 길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평 도달 거리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뒤에 나왔죠?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90도이면 사인 2세타 1은 사인 2세타 2이므로 어떻게 돼요? 각도가 같아야 되겠죠. 즉 뭐냐면 60도하고 30도하고는 어때요? 날아가는 거리가 같다. 그죠? 60도하고 30도는 날아가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10도하고 날아가는 거리는 같으면 80도로 던지면 날아가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비스듬히 아래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요. 우리가 여기에 이건 여러분들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음 속도가 비스듬히 아래로 던졌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X성분이 V0가 아니라 V0 코사인 세타고 Y성분은 자유낙하가 아니라 처음 속도가 어떻게 돼요? V0 사인 세타. 즉 아래로 연직 투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Y성분은 어떻게 돼요? VY는 V0Y 플러스 G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V0Y T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EGY는 VY의 제곱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VY의 제곱 마이너스 V0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연직 투사 운동이죠. 그죠? 알겠죠? 근데 결국은 X성분은 결국은 등속도 운동은 똑같은데 V0가 아니라 V0 코사인 세타인 처음 속도를 가지고 있는 등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실수를 좀 했는데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는 물체는 속도가 일정하게 뭐하죠? 증가하죠.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연직 위로 던진 물체에서 연직 위로 던지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멈췄다가 아래 떨어지죠. 순간 속력이 클수록 최고점 높이가 크고 최고점에 도달하는 걸리는 시간이 크다. 이렇게 되겠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방향과 방향이 나란하지 할 때는 물체의 경로는 뭐야? 포물선을 겨루게 되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에 지면에 도달하는 걸린 시간은요. 중력가속도는 했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이죠. Y는 2분의 1 GT의 제곱입니다. 왜? 가만히 놓았다 그랬으니까 처음 속도가 0입니다. 근데 중력가속도 10이니까 자, Y는 20. 그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의 제곱. 그러면 5. 그러면 T는 얼마? 2초가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정도 다 계산하시죠? 그림과 같이 물체를 수평면에서 연직 위로 10m/s로 던졌을 때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연직 상방 운동은 등가속도 공식에서 가속도만 뭐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G로 바꾸면 돼요.
그죠? 연직 상막 운동은 V는 V0 마이너스 GT. 맞죠? 그 다음에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 다음에 2G 마이너스 2GH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0이죠? 그럼 처음 속도가 얼마였죠? 아까 10 마이너스 10. 그러면 t는 몇 초요? 1초. 이렇게 되겠죠? 최고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최고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0이죠. 이건 뭐 계산할 필요가 없죠. 수평면으로부터 최고점까지 높이는 몇 미터인가? 자, 최고점까지 높이는 얼마인가? 여러분들 다 나왔죠? 어떤 걸로 해도 됩니다. 자, 최고점까지 높이는 자, V0 얼마라고 그랬어요? 10. T는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의 제곱. 그럼 얼마죠? 5m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던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합니다. 자, 여러분들 P에서 수평 방향의 속도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등속도 운동이니까 2m/s가 되죠.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과 속도는 똑같다라고 하니까 일정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일정하다. 틀렸죠? R자임의 크기도 일정해야 되겠죠. 그죠? 중력이니까. 수평면에 비스듬히 던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할 때 자, 요렇게 운동하는 거죠. 그죠?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최소이다. 어떻게 돼요? 최소이다. 맞죠? 왜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X 성분의 속도는 어느 지점에서나 똑같은데 Y 성분의 속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최고점에서는 Y 성분의 속력이 없으니까 최소가 돼야 되겠죠. 처음 속력이 같다면 수평 방향과 45도를 이루는 각으로 던질 때 수평 도달 거리는 최대에 있다. 맞죠? 45도. 그죠?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수평 방향과 60도를 이루는 각으로 자, 60도를 이루는 각으로 던졌어요. 그죠? 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일정하다. 맞나요? 맞죠? 뭐로 일정해요? 중력으로 일정합니다. 세 개가 같다네요. 그죠? 자, 던지는 순간 속도의 연직 성분의 크기는 자, 연직 성분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10의 사인 60도가 돼야 되겠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 하면 5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이게 틀렸어요. 이거 틀렸죠? 2번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P에서 물체의 속도의 수평 방향의 크기는 자, 수평 방향은 요거죠? 얼마예요? 10의 코사인 60도입니다. 10의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5가 맞죠? 요거 3번은 맞고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디서나 똑같아야 되겠죠? 왜? 중력 가속도니까.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10m/s이다. 자, 수평면에 도달할 때 순간 속력은 10m/s다. 맞을까요? 틀려요? 맞지요. 왜? 여기와 여기는 어때요? 위치가 똑같죠?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여기와 여기의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똑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요점과 요점도 속도가 돼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대신에 올라가는 속도의 크기가 똑같은 거죠. 방향은 달라요. 얘는 올라가고 얘는 뭐하고 내려오고. 알겠죠? 이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과 비스듬히 던진 운동은 여러분들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공식을 다 외우시고 여러분들 순간순간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즉
이거는요, 운동을 분해하셔야 돼요. 운동을 분해하셔서 X 방향의 운동과 Y 방향의 운동. 근데 중력은 항상 Y 방향으로만 있기 때문에 X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X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다음 주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지금 진도가 많이 늦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진도가 늦더라도 조금 빨리 훑어보고 등속 운동과 케플러의 법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